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지수보다는 종목에 계속해서 눈이 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거래소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지 상승률 탑10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G 모빌리티가 가장 윗단에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상승률 상위 종목에 상한가 내는 종목들 20%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랭킹이 됐는데 오늘은 약간 좀 제한적인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KG 모빌리티가 13.8%, 금호건설 우선주가 12% 넘게 올라오면서 14,220원단을 기록합니다. 섹터상으로 묶음이 되는 거는 재건주인데요. 종전에 지금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게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광물 협상이었는데요. 이게 상당히 큰 합의점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재건주도 탄력받습니다. 금호건설 우선주도 같은 측면에서 오늘 상승하고 있는 종목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풀무원이 또 랭킹이 됩니다. 음식료품 안에서는 종목들의 차별화가 워낙에 강합니다.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풀무원이 지금 좋습니다. 10% 넘게 급등하면서요. 네, 주가는 18,000원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하게 되면서 지난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뜯어봤더니요. 네, 미국에서 특히 실적 증가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 부분이 올해 해외 법인 전체의 실적을 끌어올리게 되면서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도 함께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 컨셉으로 움직이고 있는 풀무원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또 올라왔습니다. 자주 상승률 상위 종목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을 보시면은 이번 달 초에 31,000원에서 주가 시작했습니다. 거의 100%의 수익률을 현재 구간에 자랑하고 있는데요. 전고체와 관련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요. 인터배터리를 통해서 혁신적인 기술이 공개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까지 함께 작용되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 도드라지는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고요. 카카오페이가 오랜만에 랭킹되네요. 내 주가는 8% 넘어가는 강세 속에서 34,000원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갤럭시와 SM이 올라옵니다. STO 관련주들의 등락이 조금 있어가지고요. 지금 법제화에 관련된 기대감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28일에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회의가 열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다는 뉴스가 전해지게 되면서 다시 법제화된 기대감을 살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갤럭시와 SM뿐만 아니라 서울옥션, K옥션 해가지고 거의 다 오늘 관련된 종목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묶음이 되는 거는 재건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동과 전진건설 로봇. 전진건설 로봇 대장주에 속하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농업 관련해서는 좀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동의 주가도 지금 13,000원 선에 근접하는 시세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비전과 두산이 다시 한번 랭킹이 됩니다. 두산 오랜만에 다시 올라오네요. 네, 382,500원 기록하면서 5% 넘어가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락하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락하는 쪽에서는요, 오늘 밀리고 있는 게 방산 섹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이 랭킹이 됩니다만은 낙폭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앞에서 오늘 거래소에서 강한 섹터가 지금 재건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금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건주가 올라가면은 방산주가 밀리는 이런 시속 게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오늘 흐름 이해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사조산업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작년에 영업 손실 냈습니다. 7억 원이 넘어가는 영업 손실 낸 것으로 나오게 되면서 바로 실망감을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현재 주가는 36,3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락하고 있는 쪽에서 태영건설도 랭크가 되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주들 APR까지 함께 랭킹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쪽으로 자금이 많이 이동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찐 수혜주가 누구일 것이냐,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APR 같은 경우에는 평가는 좋습니다. 실적도 괜찮았고요. 미용 의료기기 부대에서 워낙에 경쟁력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평가는 좋았습니다만
구간을 오늘 주가는 하락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국화장품제조도 3.2% 빠지게 되면서 47,900원입니다. 한한령 관련주 안에서는 연속성이 있는 쪽과 그리고 없는 쪽을 좀 분류해서 체킹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S&T 에너지 또 함께 올라오네요. 주가 3% 초반대 약세에 31,000원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분석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현재 시장, 계속해서 우리 시장은 또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낙폭이 좀 큰 모습이죠.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의 이런 관세 발언들, 그러면서 또 이제 그에 따라서 당연스럽게 뒤따라오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이 이제 경제를 떠받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 소비에 대한 부분, 소비가 굉장히 강하게 진작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경제를 떠받들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또 소비 여력이 상당히 또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도 또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기술주 위주의 그런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이 저가를 좀 지켜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 구간이 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고가를 지켜주느냐, 그러니까 이제 고가를 다시 한번 뚫어주려는 노력을 하느냐, 아니면은 또 이제 이 저가를 이탈을 하면서 조정으로 가느냐, 현재 이런 분기점이 놓여져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이 저가를 어느 정도는 지켜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그래도 이 미증시 대비해서 확실하게 우리 증시가 올해는 강한 모습이구나, 이런 부분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시장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일단은 하락 종목 쪽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 이제 2차 전지 중에 전고체 쪽이 또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혹은 이제 한농 화성 같은 이러한 이제 또 이 전고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력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 쪽은 여전히 지금 현재 이 좋은 어떤 흐름들이 유지가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또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기존의 상승이 나왔었던,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이 나타났었던 양극재 종목군들이나 혹은 이제 약간의 큰형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저항 구간을 소화를 하지 못하고 약간은 또 이제 탄력이 살짝 떨어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종목군들이 끌어올려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 저항 구간을 뚫어주는지는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상당히 이제 급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1차 저항 구간이 확인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양극재 관련해서 이제 종목을 접근을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외에 이제 어느 정도 덩치가 있는 종목군들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1차 저항 구간에 부딪혀서 지금 계속해서 이 저항 구간을 뚫어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관련된 종목을 접근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1차 저항 구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소화를 해주는지 위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뚫어주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서 이제 현재 시장에서 순환매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어제 같은 경우에 오후장에 또 이제 조선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오후장에 또 이제 조선주가 가버리니까 조선주가 이제 오늘 추가적으로 또 이제 갈려나라고 했는데, 삼성중공업이 또 이제 조정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또 후발주자로서 움직일 수 있는 또 이제 STS 엔진 같은 경우에는 또 오히려 상승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섹터 내에서도 이제 종목별로 강세 흐름이 나타나는 종목군들이 또 이제 그날마다 다른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찌됐든 우리 시장도 현재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간다라기보다는 그 구간 내에서 섹터군 내에서 계속해서 이제 수급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차기 트렌드 섹터가 또 이제 어디인가, 후보군을 또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뽑아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한한령 해제 쪽 해가지고 한 저번 주 금요일부터 강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대장으로 보고 있었던 거는 저는 이제 토니모리였었거든요. 근데 일단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또 이제 눌리면서 새롭게 또 출발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 부분을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오늘은 저는 또 이제
반도체가 어느 정도 눈에 띄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SK 하이닉스 다시 한번 이제 또 바닥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반도체 레거시 쪽이 또 워낙에 흐름이 나쁘지 않잖아요.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은 반도체 레거시 쪽이 하반기 낸드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뭐 이스페타시스도 흐름이 양호하고요. 뭐 그다음에 기판 관련해서 심텍 등등 해서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이제 이 어느 정도 차세대 뭐 HBM 혹은 이제 뭐 유리기판 등등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 쪽에서는 수급이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많이 눌린 종목군, 그리고 하반기에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또 슬슬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날 수가 있겠구나. 요거를 또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차세대로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트렌드 섹터를 특히나 선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서, 일단은 반도체 쪽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또 어느 정도 눌림 구간이 나오고서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할 수 있는 종목군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계속된 순환매의 다음 타겟을 찾아 나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반도체 유심히 보자라고 얘기해 주시네요. 다음은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가장 윗단에는 비엘팜텍이 있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오늘 상한가 내고 있는 종목이죠. 1,40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실적 컨셉으로 올라오고 있는 게 카페24입니다. 카페24에 대해서 늘상 따라붙는 꼬리표가 있습니다. 너무 비싸다, 고밸류 종목이다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데요. 실적으로 이 부분을 이겨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자체적으로 경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 68,900원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카페24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보니까 319억 원 흑자 냈는데요. 이것도 압도적인 지금 미국에서의 실적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 부분을 좀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사적인 영업이익 개선이 올해도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요. 카페24의 주가는 28% 넘어가는 급등세 나타나고 있고요. 상한가까지 가지 않을까 한번 흐름 보셔야겠습니다. 메디콕스가 20% 넘게 급등합니다. 현재 구간에 378원권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메디콕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실리콘 페로브스카이더 텐덤 관련해가지고요. 생산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모멘텀 플레이로 보실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바이온의 주가가 23% 넘게 뛰고 있고요. 지금 빌리언스가 20% 넘게 상승하면서 크지 않은 종목인데요. 오늘 장에 올라오고 있는 모습도 함께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핑거는 앞서서 STO 관련된 종목도 오늘 우르르 다 집단 플레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선상에서 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145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요. 전년 대비 151%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적을 안고 오늘 올라가고 있는 이유에 있는 근거 있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재건주가 강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 부분의 혁신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농업 부분에서부터 먼저 재건이 시작될 거라는 분석이 많은 상태인데요. 대동기업가 움직이고 있고요. 25,500원권 기록합니다. 김영일 전문가도 여러 번 언급해 주셨던 종목으로 알고 있고요. 사이버원의 주가는 16% 넘게 급등하는 모습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락하는 쪽에서는 역시나 좀 3월을 앞두고서는 좀 상패에 관련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셀리버리가 역사 속으로 저물게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성장성 특례 상장 1호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의미를 좀 담고 있던 기업인데 정리매매에 들어간다는 뉴스와 함께 어제부터 급락 시작이 된 상태고요. 메디앙스의 주가도 19% 넘게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영업 손실 68억 원 기록한 것으로 나오게 되면서요. 네, 주가 충격에 있는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실적이 안 좋았던 실리콘2가 16% 넘어가는 급락으로 좀 빠르게 시장에서는 반응하고 있고요. 28,950원권을 기록합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있었는데 실적이 나오면서 실망 매물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태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4분기 시장 전망치를 36%나 하회하는 영업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259억 원밖에
수밖에 나오지 않은 것에 따른 실망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보다 해외 쪽의 매출이 많이 꺾였다고 합니다. 그 원인 탓에 지금 주가는 많이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고요. PCL이 13% 넘어가는 주가 하락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임상 조작 의혹의 제기가 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전문가용 코로나 비인도 진단키트 관련해가지고 임상을 조작한 의혹의 제기가 되면서 관련돼서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이즈가 있는 구간에서의 급락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푸드웰의 주가는 9% 넘게 빠지네요. 네, 5,200원권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6위권부터 10위권의 종목 보시면은 오늘 보니까 LK캠 같은 경우는 장중에 등락폭이 꽤 큽니다. 7% 넘게 올랐겠다가 지금 바로 반락으로 돌아서면서 낙폭 키우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일중 변동의 큰 모습 속에서 53,800원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성옵틱스 같은 경우는 유증 결정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주가 하락으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113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설 투자에도 들어가고 빚을 갚는 데 쓰겠다라고 밝혔는데 역시나 좀 주가는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상태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 빠지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는 원풍물산이 7.8%, 옵티코어도 7%대 내림세고요. 위너스가 오늘은 조정권입니다. 뉴페죠. 네, 현재 구간에 5.7% 하락하면서 단기간 급등에 따른 매물 소화하면서 신규 상장주의 변동성 예의 주시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구간에 24,000원대 주가는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어떤 특징 발견되실까요? 네, 뭐 계속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딱 이제 두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된다. 이걸 또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로 이제 농기계 쪽의 대동기업. 항상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이 농기계 쪽이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대동기업을 보시면 된다. 이걸 또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같이 움직이는 정도 해가지고 이제 TYM 정도를 이제 보시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대동기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독보적으로 물량 자체가 좀 강력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항상 이제 내가 어떠한 섹터군을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섹터군 내에서 수급을 가장 잘 받아주는 종목이 또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동기업가 최근에 워낙에 강력하게 수급을 좀 쌓아주고 있었죠. 지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결론적으로 또 이제 이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광물 협상에 대해서 이제 또 이 어느 정도는 이 체결이 임박을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일제히다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대동기업가 확실하게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고, 지금 이제 뭐 따라가는 종목군들 해가지고 이제 뭐 전진건설 로봇이나 혹은 이제 SY 스틸텍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 재건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동기업 제외하고서는 아직까지 볼만한 종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이제 범양건영도 이제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범양건영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이제 또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있었다가 차익 실현이 이미 한 차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범양건영 같은 경우는 이제 힘이 어느 정도는 좀 빠져버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확연하게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었던 게 그 중에서도 대동기업이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대동기업 하나 정도만 볼만한데, 대동기업도 이제 이미 신고가 영역에 도달을 했으니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추가적으로 후발주자가 수급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이제 또 후발주자를 접근하기는 조금은 무리가 있는 섹터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크라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종전에 대한 협상이 계속해서 또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후발주자가 출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제대로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이 대동기업 제외하고서는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이슈 플로우를 좀 따라가면서 후발주자로 또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이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수급을 받아주고 있는 게 유리기판 쪽인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JNTC가 약간은 또 이제 이 바닥권에서 살짝의 반등이 나오는 이런 수급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뭐 한빛 레이저라든지 뭐 아니면은 계속해서 이제 유리기판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태성이 상당히 급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여전히 유리기판 쪽은 굉장히 좀 활발히 살아있는 섹터군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러면 또 이제 올해 상용화
중화까지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해는 내내 지켜봐야 되는 섹터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유리기판 쪽에서는 이제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확실하게 또 파악을 하고 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유리기판 쪽은 슬슬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섹터군이 됐습니다. 지금 JNTC, 그 다음에 필옵틱스, SKC 등등 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조정이 슬슬 또 나올 만큼 나왔다. 라고 생각이 될 만한 구간, 슬슬 지지를 받아줄 만한 구간에 도달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고개를 틀어줄 만한 구간에 다시 한번 매수를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저는 시장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동일하거든요. 오늘 이 종목이 갔다라고 하면 과연 이제 내일 갈 종목군, 내일 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섹터군들은 어디일까? 모레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어디일까? 지금보다는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초점을 좀 맞추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 자체가 순환매가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언가 다 같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주고받는, 치고받는 이러한 형태의 수급 형태가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를 들어서 2차전지가 갔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우크라 재건주가 갔다라고 한다면 내일 갈 종목군들이 어디가 될 것인지, 현재 시장의 핵심은 다음 트렌드가 될 것이다라는 점, 요거를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드리지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이제 장중 라이브 채널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죠. 제 개인 유튜브 채널, 김영일의 트렌드 매매 채널에서 계속해서 이제 오후장에 장중 라이브 진행을 하면서 또 내일 혹은 이제 또 다음 주에 뭐가 갈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또 계속해서 힌트를 또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유튜브 채널 놀러 오셔서 같이 또 한번 전략 꾸려 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한시에 또 공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되는 순환매 따라가기 좀 벅차다라는 느낌들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장의 흐름이 이러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빨리 스피디하게 따라가는 게 맞다라는 대응이고요. 어렵다라면 또 김영일 전문가의 도움 많이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속성을 담보하기 힘든 시장 속에서 올해 내내 지켜보자고 얘기해준 섹터가 있습니다. 유리기판인데요. 이쪽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종목을 골라낸다면 올해 내내 좀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유리기판 눈여겨서 체크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